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투데이 장원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20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을 소비자들에게 너무 많이 걷어들이는 게 아닌지 확인한 결과 이 중 12개 보험사의 산출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13억 원을 28만 명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과다 증수에 대해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최근 대형 버스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잇따랐죠. 경기도가 버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광역버스 2,402대에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를 장착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고요. ADAS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전방 주시 태만 등 각종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원투쓰리 띄워드리면서 2017년 9월 2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국내 12개 보험사가 더 거둔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줍니다. 28만 명이 해당되고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8만 명에게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내용, 좀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배경이 뭡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12개 보험사가 과도하게 산출한 실손보험료 213억 원을 28만 명한테 전액 환급할 예정인데요. 예.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그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서 24개 보험사에 대한 감리를 한 결과 이렇게 이제 이 12개 보험사들이 과다하게 보험료를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돌려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보험료가 언제부터 냈던 것을 환급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경우에 따라 지금 다른데요. 예. 이제 과거에 2009년부터 10년 때 가입한 상품이라든지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에는 최근에 17년 1월에서 3월까지 판매한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렇게 지금 경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예. 이 실손보험 중에서 이렇게 그 보험료의 그 위험 요율이라든지 이런 그 책정이 좀 부당하게 돼서 과도하게 보험료를 부과한 거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이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감리를 하면서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감리인가요? 네, 실손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여지껏 감리한 어떤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실손보험료 인하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 갖고 맞물려 가지고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이렇게 이제 감리를 한 결과 부당하다 해서 이제 내년도부터 실손보험료를 또 인하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어떤 감리 결과와 같이 이렇게 그런 정책하고도 연결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작에 이 산출 방식을 확인하고서 잘못된 거를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건 당연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의 산정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먼저 다 이런 것들을 사후에라도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고요. 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한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한 것이고요. 아하. 또한은 감독원의 입장에서는 뭐 인력이나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의지만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보험연구원이라든지 개발원이라든지 하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곳을 활용해서 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감리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보다 먼저 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가 이번에 밝혀진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실손의료 보험료를 환급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환급 산출, 그러니까 보험료 산출 방식이라든지 책정 기준이 그러면 보험사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나요? 이거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어떤 금융감독원에 어떤 그런 규정이 산출 방식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런 인가된 기초 서류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인데 보험사가 이를 좀 자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제멋대로 판단을 해서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국외 보험사인 경우에는 2009년도에 실손보험 표준화 보험료율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했다고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09년도에 벌써 잘못 적용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안 됐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노후 실손보험인데 일반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적용해서 높게 이제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 예. 또 하나는 보험료 사업비를 또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한 30%를 받는데 한 45%를 받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비용을 더 이렇게 회사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지적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 회사 명이 어디죠? 12곳 환급을 실시하는 보험사가? 네, 그렇습니다. 실손보험을 잘못 책정한 12개 보험사를 발표했는데요. 예. 이제 생보사 9개의 경우에는 이제 위험률을 과도하게 높게 적용을 해서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보험사로는 예를 들어서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 동양, 동부, 과거의 알리안츠, ABL 생명이라고요. 또 KDB생명. 이렇게 이제 9개 보험사가 이렇게 이제 실손보험료의 위험률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을 해서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2개 보험사의 노후 실손 보험이 있는데요. 그 보험인 경우에는 이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을 받으면서 노후 실손 보험에 대한 손해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 높은 실손 보험의 위험률을 적용해서 보험료를 더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환급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협 손보의 경우인데요. 여기는 이제 산정할 때 이 추세 모형을 이제 또 기준으로 하는데 추세 모형 같은 것을 이제 임의로 적용을 하고 자신들한테 유리한 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구했다 해서 농협 손보 등 이러한 보험사들이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이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험사들은 지금 손해라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짧게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3, 4년이 됐는데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예. 이번 기회에 어떤 실손보험이든 어떤 다른 보험이든 이러한 보험 요의 어떤 책정에 예. 적정한지 합리적인지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이고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죠.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루비의 My Sunshine 듣고 오겠습니다. When skies are gray, just so you know.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수도권 사용 설명서 시간입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 함영진 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세청이 한 달 반 만인가요? 다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을 했는데요. 이번에 주로 주목한 곳이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27일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 중에서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공공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짙은 30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이번 정부 들어 그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두 번째인데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이제 기대에 편승해서 취득자금을 변칙 조성하거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람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실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아버지에게 시가 30억 원대의 강남 반포주공 아파트를 저가에 양수받은 사람이라든지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최근 4년간 서초 반포동 일대의 주택 세 채를 36억 원에 산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번에 적발된 이제 혐의자들 한 300명이 조금 넘던데 금융 추석 조사라든지 관계기관 고발, 또 세금 추징,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것 같고요. 이런 세무조사가 이번이 이제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고요? 예,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제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나 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서 금융 추적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변칙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를 추징하고 또 누락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사업체도 통합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예외 없이 통보하고 고발 조치한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법원 등기 자료 그리고 국토부의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즉시 관련 내용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달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에 거래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정밀 검증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번에 세무조사를 하면서 집값이 단기간 안정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집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집값이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 지역들은 최근에 공급 과잉이나 지역 경기 위축 때문에 가격이 조정되고 있는 패턴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재건축 가격이 재상승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장기적인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10월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희망타운 같은 주택 외에 17만 호의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한다고 하니까 예. 이 부분은 수요 억제책뿐만이 아니라 공급 확대책으로도 이어질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인데요. 요즘에 강남 지역의 여러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를 누가 맡느냐, 누가 선정되느냐 이 부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조합원 대상자들을 상대로 고급 차량을 이렇게 빌려서 호텔로 이동시켜서 식사도 시켜주고 홍보도 하고 이사비도 지급하고 이런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하니까 국토부가 이제 합동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이사비 지원이나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대납 제한 논란이 되면서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에 대해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는 현대건설의 7천만 원의 이사비 지원을, 그리고 송파구 잠실 미성 크로바 재건축은 롯데건설이 이사비 1,000만 원과 이주 촉진비 3천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국토부의 법률 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이 사회 통념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이사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예. 일단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관련 조합이 최근에 건설사 지원에 불수용 의견을 피력하긴 했지만 앞으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서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나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예, 실제로 조합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과잉 홍보로 인해서 분양가까지 상승할 우려도 있을까요? 최근에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 현대건설이 사실상 시공사로 어제 이제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건설사가 과도하게 사업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원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공사비의 인상이라든지 결국 조합원이 시행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분담금 인상이나 결국에는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과도한 시공사 수주전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요인들은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3월 8일 이전에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10월 10일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8.2 대책의 재건축 규제 예외 조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에서 통과됐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지만 재건축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도자가 조합원 지위를 한번 양도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8월 3일 이후 6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60일 중에 공휴일도 포함되지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업무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8월 3일이 이제 그 이후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10월 2일인데요. 추석 연휴가 9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신고가 끝나는 날짜가 10일로 밀리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8월 3일 이전에 이제 재건축 주택 매매 계약을 한 경우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3월 8일로 잘못 얘기했군요. 이 점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기농기촌협회 회장 한종석입니다. 우리 나주배는 상당히 과일이 독특하고 물이 많고 맛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좋고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제수용품으로 배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추석이 늦기 때문에 과일이 또 당도도 좋을 뿐 아니라 배가 크기가 잘 크고 올해는 배 선물로 가장 좋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아마 수분 공급이 잘 돼서 대과가 많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때는 배를 수확해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 시기에 저장하지 않으면 배가 구정 때는 좀 무른 현상이 나오죠. 선별 작업을 해서 저장 작업에 이제 들어가야죠. 올해는 유독히도 더웠고 힘들었고 특히 배 같은 경우에는 심식나방 이런 피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논에는 그렇게 겨들이 익어가고 고개를 숙이고 올해는 여러모로 그런 면에서 가물었다 하지만 풍년이거든요. 추석 때 우리 특히 나주배를
많이 깎아 드시면서 가족끼리 그래도 역시 나주배가 맛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온수대통 망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한정석 귀농귀촌 협회장님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요즘에 제수용품 많이 보러 다니실 텐데 그 중에 하나도 배 아니겠습니까? 배는 꼭 또 차례상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맛있으면 좋잖아요. 크고. 이번에 배 농사가 잘 됐나 봐요. 말씀 들으신 대로. 수분 공급이 잘 돼서 커졌고 당도도 좋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풍년이라서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이게 올 봄에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른 농작물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배의 경우는 올해 날씨가 배 농사에 괜찮았나 보군요. 자, 이번에 제수용품 마련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정성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도 하시고요.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션 컬러씬의 Up on the Downside 듣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홍주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서울시 시정을 보면은 과거 원 모습으로 그대로 복원을 하거나 최대한 살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묘와 창경궁, 창덕궁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율곡로로 끊겨 있는데 원래 한 땅덩어리 위에 있었나 보군요. 네, 창덕궁과 창경궁은 지금도 이어져 있지만 원래 종묘도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결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1931년 일제가 율곡로를 개설하면서 두 토막 나버렸는데요. 당시 허물어졌던 종묘와 창경궁 사이 담장이 88년 만에 복원됩니다. 서울시는 도남문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율곡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혀 지하화하면서 터널 위는 녹지로 덮고 담장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담 옆으론 창경궁 부지 내부를 통과하는 320m 길이의 보행로도 새롭게 조성합니다. 보행로 시작과 끝 지점엔 전망 공간을 만들고 보행로에서 종묘와 창경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합니다. 보행로는 오는 2019년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예, 내후년이면은 새롭게 생길 보행로를 따라서 종묘, 또 창경궁, 창덕궁에 쉽게 닿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사기 피해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네, 범죄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엔 가격 비교 사이트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됐지만 최근엔 페이스북 같은 SNS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주문하고 결제까지 했는데 물품은 오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도 끊기는 게 전형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입니다. 이번에 일정 부분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는데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긴급 구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 가운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긴급 구제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 필수품을 사려다 사기를 당한 소비자입니다. 구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0만 원이 지급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또 고가 사치품이나 인터넷 판매 금지 품목, 게임이나 여행 등 서비스 상품, 또 해외 사이트 거래, 피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추석 연휴 사실상 내일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추석 연휴에 건강 잘 챙기셔야 될 텐데 추석 연휴에 가장 흔한 구급 출동이 뭔지 알아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왔다고요?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구급 출동 22,7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복통 호소로 인한 출동이 2,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오심과 구토, 전신쇠약, 출혈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특히 복통에 따른 출동은 평소엔 하루 평균 115건이 발생하는데 추석 연휴 기간엔 하루에 134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추석 당일 복통 환자가 가장 많았고 추석 다음 날, 추석 전날 순서로 많았습니다. 추석 연휴 중엔 구조 활동도 끊이지 않는데요. 화재 현장 출동이 1,400여 건으로 20%를 차지했고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도 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에 음식을 만들다 과열로 불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려면은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소방차 출동 시간을 줄이는 게 첫 단추겠죠? 네, 그래서 서울시가 서울시 119 신호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예. 신고가 접수돼 출동 스위치를 누르면 동시에 소방서 앞 신호등과 연결된 신호기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소방차가 출동할 때 녹색 신호를 적색으로 바꿔서 일반 차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방차가 바로 도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방관이 찻길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수신호를 할 필요도 없어서 안전이 확보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 24억 2천만 원을 들여 서울시 119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9곳에 설치한 데 이어 올해 13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빠른 출동이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까지 설치한 59곳에서 시스템 구축 전후의 출동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예. 소방 차량이 출발해 100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쟀더니 원래는 평균 1분 4초였는데 43초로 21초 줄었습니다. 특히 용산구 이촌 119 안전센터는 출동 경로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 119 신호를 달기 전엔 출동할 때 빙 돌아 유턴해야 해서 출동 후 100m 지점까지 2분 55초가 걸렸는데요. 하지만 이 신호를 설치한 뒤엔 24초로 줄어서 무려 2분 31초가 단축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노라 존스의 더 스토리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don't know how